Hello everyone, how are you? Very good, alright. 여러분들 문장 보온눈의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루 아침에 문장 보온눈이 이렇게 팍팍 달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장 보온눈 같은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문장이란 것은 하나의 문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기초용 문법, 여러분들 어디서부터요? A, B, 실용법, CD가 한꺼번에 여러분들 펼쳐지는 클래스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까지 쌤 지금 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영어는 일단 뭐가 나와야 된다고 쌤이요?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쌤이 우리 반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걸요. 우리 반 전치사의 도움 없이 쓸 수 있는 쌤이 뭐라고 합니까? 명사 대명사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반요 주어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로 뭘로 바꿔야 된다? 명사로.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동사를 명사를 바꾸는 방법론이 몇 개가 있습니까요? 두 가지. 투부정사 아니면 무슨 처리하라는 얘기입니까? 쌤이요 명사. 잘했죠? 그러면 얘는 이름이 명사고 얘는요 이름이 명사라 그럽니까? 명사구라 그럽니까? 명사구. 그다음 얼반요 또 얼반 대박을 쌤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막 모르는 것도 많고 막 토할 것 같거든요. 원래 그래요 공부가. 그다음에 얼반요 세 번째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절과 저로 접속하는 뭐를 때려 박아야 됩니까? 접속사. 그렇다면 얼반요 주어 자리니까 무슨 절이 와야 됩니까? 얼반 같이 말씀해 보시면 무슨 절이 와야 된다? 명사절. 그런데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가 영어에서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가 있어요. 쌤 지금 5가지가 뭔지 어제는 살짝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5가지를 쌤이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1번 뭐가 나옵니까? that. 그럼요 두 번째 뭐하는 것 할 때 우리 어제 배웠던 뭐예요? What. 우리가 도쿄에서 가지는 것 해보세요. What we have. 시작. What we have in Tokyo is the meeting of the strongest leaders. 그죠? 근데 최고로 강력한 강대국의 지도자들이다. But 하지만 the weakest 여러분들 result예요. 최고로 약한 결과를 여러분들 그 회의의 그 결과 자체가 가장 약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주 멋진 예문 하나 나올 겁니다.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의문사가 여러분들 의미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의문사가 없을 때 선생님이 요때 대박 치는 것 중에서 올반요 읽어 한번 읽어볼까요? if 시작. if 혹은 뭐라고 쌤이 whether 시작. whether or not 올반 정말 잘 아시죠? 영어에서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가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있다. 실용용법 2반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는요 5번째 우리는 이때 이제 대박 내는 거가요. 하는 것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뭐가 있습니까? what. 근데 그 말고요 하는 거 무엇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세요. 관계사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때리게 되면 ever를 쓰게 되면 우리 보통 보면 어떤 뭐라도 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때요 관계사 그럽니까? 복합 관계사 그럽니까? 복합 관계사. 지말선 이거 5개 내가 어떻게 다 외우냐?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죠? 근데 그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것이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이 중에서 우리는요 틀린 거가 한 개 있는데 그래서 쌤이요 틀린 거가 여러분들 바로 토익 시험에도 자주 기출되는 것입니다. 오란 잘 보십시오. 너는 늦었구나 해보세요. You are 시작. You are late. 그죠? 그러면 쌤한테요 여러분들 미가 너가 늦었다 안 늦었다 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가 않다. 쌤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집니까요? 임마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동사죠. 여러분들 우리 어제 했던 거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는 주어 의미가 동사 앞에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주어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주어 자리는 주어 딱 깨놓도 무엇이 넣어야 됩니까? 명사의 3단계 쌤 뭐라고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쌤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명사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절. 그런데 여기 짱짱짱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명사절 이끈 접속사 몇 개 배웠습니까? 금방요? 여러분들 우리가 5개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너가 지각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너가 지각했다 해보세요. You are 시작. You are late. 여러분들 이게 완전한 절입니까? 불완전한 절입니까? 완전하죠. 완전한 절이니까 여기는 뭐만 오면 됩니까? 순수하게 접속사의 기능만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쌤이요 지말선 이게 대신지 와신지 아니면 의문사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지 아닌지의 if나 혹은 뭐라고 쌤이요?
whether or not인지 여러분들 복합관계사 선생님이요. 일단은 여러분들 접어두고 이렇게 했으면 나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너가 지각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요 완전한 절이 왔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접속사 필요하니까 대시 올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what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접속사의 기능과 무슨 기능이 필요합니까? 대명사 즉 뒤에 절이 불완전해야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you are late는 완전하니까 대명사가 필요합니까? 순수 접속사가 필요합니까? 순수 접속사. 여러분들 그래서요 what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우리 잘 보십시오. 의문사도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하는 말투가 여러분들 이렇거든요. 너가 지각했는 것은 중요치 않아. 이러면 뭐미가 됐을 쓰시면 되죠. 그거 말고 선생님 지금 하려는 말이 네가 지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중요치가 않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너가 지각했다는 것이잖아 이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각했는지 안 했는지 즉 쌤입에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인지 아닌지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영어에서 인지 아닌지 뜻을 가질 수 있는 접속사는 몇 개가 있다 쌤이요? 2개. 그래서 여러분들 if 아니면 뭐라고 쌤이요? whether or not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오르죠. 선생님 여러분들 이런 거 참 너미가 이런 거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쌤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if가 딱 떠올랐을 때 if가 나왔을 때 접속사가 나왔을 때 해석 가능한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그래서 쌤이 이런 거 가르쳐 줄 때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듣고 막 토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예문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장 보는 할 때 쌤이 2주만 견디면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우리 반이 많이 알고 계신 뭘 합니까? 만약 뭐뭐 라면.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빈도가 여러분들 뭐뭐인지 아닌지. 세 번째 뜻은 쌤 뭘 합니까요? 비록 삐리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양보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만약 뭐뭐라면 하는 것은 무슨 절을 이끌어줍니까? 당연히요 무슨 절? 부사절이죠. 뭐뭐인지 아닌지는 무슨 절이라고 쌤이 지금요 명사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것은 양보절 나타내는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쌤 너 1번 2번 3번 번호 붙였냐? 많이 쓰이는 빈도에 따라서 쌤 써봤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선생님 if가 명사절 자리에서 툭 앉아서 쓰고 있으면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그 말고 부사 자리에 쓰고 있으면 뭐라 해야 됩니까요? 만약 뭐뭐라면 아니 뭐라 합니까요?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무슨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주어 자리니까는 대답 주어 자리니까는 부사절입니까? 명사절입니까? 명사절. 명사절에 여러분들 이끌 수 있는 if 아닌 whether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반요 if는 하면은 정말 혼납니다. 왜요? 우리반 주어 자리에 즉 문장의 제일 앞에 주어 자리에는 if절이 인지 아닌지 뜻으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익 파트 5 해커스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정말 강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정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요 if입니까? whether입니까? whether. 또 힌트 줘볼까요, 쌤이요? 여기다가 or not을 줬어요. 그러면 or not을 좋아하는 것은 누굽니까? if or not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if or not입니까? whether or not입니까? whether or not. 그렇습니까? 이걸로 보고도 whether이 정답이고 주어 자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if를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부사절 만약 뭐뭐라면 하고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요, 쌤 보십시오. 읽어줄까 쌤한테요? I asked 시죠? I asked if he was late. 여러분 그러면 이때 if는 해석을 뭘로 해야 됩니까? 만약 뭐뭐라면입니까? 아니면 인지 아닌지를 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입니까? 라고 쌤 물었어요. 여러분들 무대뽀를 해석으로 댐비면 혼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마가 주어져. 인마 뭐 여러분요? 동사죠. ask 동사는 무엇을 질문하다 타동사죠. 여러분 타동사 뒤에 이거는 무슨 쇼가 펼쳐진 겁니까? 지금요?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로 쓰고 있으니까 if의 해석법은 우란이 맞추세요. 1, 2, 3번 중에서 몇 번? 2번인 거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를 막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말 본트는 영어는 자리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느 자리에서 꿈틀거리는가에 따라서 직독직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가 여러분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탄실한 근거가 없으면 절대 직독직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상상력으로 독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보세요. 나는 금마가 지각했는지 안 했는지 물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I asked 시작. I asked if he was late. 여러분들 이때는요 if도 좋지만 쌤 뭐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whether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if 애들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목적어 자리니까 if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if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여러분들 주어 자리는 if가 뭐뭐 인지 아닌지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죠? 그럴 때는 반드시 뭐밖에 못 씁니까? whether. 여러분들 되죠? 쌤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뭐에 관계된 겁니까요? 주어 찾을 때 3단계에 충실해라.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이것이죠. 명사, 명사구,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명사, 절. 여러분들 이렇게 3단계입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챙겨놓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했던 것을 쌤이 살짝 우리 복습하면서 이렇게 필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5가지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쌤이 주어가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이가 뭘 향해 달려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요, 동사. 근데 여러분요, 꿈깨라 그랬죠, 쌤이요. 왜요? 주어 다음에 막바로 동사 나온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했고, 여러분요,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나서요,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근데 동사 나오기 전에 몇 덩어리가 나올 수 있다고 쌤이요? 2덩어리.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쇼도 나올 수 있습니까, 쌤요? 형용사 쇼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러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무슨 쇼도 나올 수 있다고 쌤요? 부사 쇼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사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고, 형용사의 경우의 수 몇 가지를? 6가지를 한번 짜내서 암기를 해보자. 여러분들 해보자 이 말입니다. 또 그러면요, 문장이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여기도 무슨 쇼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까? 부사 쇼가 나올 때도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도 부사 경우의 수니까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9가지.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부사절이나 분사구문 이런 게 다 이건데, 선생님이 힌트를 한 개 드릴까요? 우리만요,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그러면 크게 몇 가지입니까? 3가지. 명사, 명사구, 그 다음 뭐야? 명사절. 그러면 형용사 경우의 수 6가지 그랬지만 크게는 몇 가지입니까? 다 3가지입니다. 형용사, 형용사구, 그 다음 뭐야? 형용사절. 잘했어요. 그 다음 부사도 9가지 그랬지만 크게 3가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쌤이요? 부사, 부사구, 부사절. 그게 답니다. 이 세상 문법은 거기서 벌써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독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근데 쌤이 공부가 할진 거면 어때요? 넓은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이가 처음에 이러한 넓은 개념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세세한 문법이 나오면 빨리 익혀진다. 여러분들 쌤이 그런 얘기를 좀 들으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를 횡하니 알고 계셔야지 뭐를 잘 하시겠습니까? 영작을 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쌤이 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좀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명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가 명사를 형용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요? 6가지. 여러분들 그러면 자네 6가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게.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형용사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요? 고개 번쩍 드시고, 이전의 경험을 여러분들 보유하는 능력. 우리 했던 기억납니까? 우리 해보세요. 다 외우셨죠? 해보세요. The ability 시작. The ability 능력이죠. 능력은 일컬어진다 해보세요. The ability 시작. The ability is 일컬어진다. Referred to. 잘하시는데 기억력으로서 해보세요. As 시작. As memory.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다음은 무슨 글입니까? 기억력을 정의 내리는 걸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be referred to 대신에 쌤 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쌤이요? 뒤로 시한 거 묘사되어진다. be described as. 또 여러분들 간주되어진다 뭐습니까? be considered as.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여진다 뭐야면요? be seen 혹은 뭐라 합니까? be taken. 아시겠죠? 그래서 be defined. 여러분들이가 정의 내려진다. 쌤이 이렇게 썼습니다. as. 여러분들께서 쌤 이쯤 쓰고 나면 뭐도 막 하고 싶어야 됩니까? 회계학은 묘사되어진다 해보세요. 회계는 해보세요. accounting 시작. accounting is described as. 여러분들이가 기술이다 해보세요. 기술으로서 as 시작. as the art. 뭐 하는 기술입니까? 그러면 항목별로 정하다 뭐였냐면 classifying. 또 여러분들 기록하는 건 뭐였냐면요? recording. 그리고 보고하는 해보세요. and 시작. and reporting. 뭐를 중요한 회계 사건을 해보세요. significant 시작. significant financial events를.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니 뭐 딴 거 없죠. 체력이 좋으면 암기하면 되는데 그냥 아시죠? 근데 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몇 형식입니까? 2형식. 그죠? 그럼 봅시다. 이거 할 때 쌤이 명사가 나오고 나서 동사 나오기 전에 여기 무슨 쇼가 나온다고 쌤이요? 형용사 쇼. 여러분들 때 쌤이요, 어제 가지다 동사 뭐가 나왔습니까? retai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쌤 말은 여러분들 가지는 능력 해보세요. the ability to 시작. the ability to retain.
잘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쌤이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오늘은요 형용사가 막바로 나오기도 하고 또 뭐가 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오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쌤 뭘 합니까요? 오늘이 ing와 pp가 나오면서 얘는 뭘 합니까? 동사 하는 그래서 무슨 분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야는 뭘 합니까? 동사 되어지는 그래서 무슨 분사 그럽니까? 그러면요 과거 분사 그러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섯 번째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는 쌤이 어제 수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식어구 중에서 명사구입니까? 노 형용사구입니까? 부사구입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그러면 여러분 고개 번쩍 드시고 쌤님 지금 했는 행위가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향한 무슨 쇼예요? 형용사 쇼인 거죠. 사실은 이거를 외우려고 우리가 문법을 A부터 E까지 열심히 했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 딱 때려놓고 나서 쌤이 예문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나 묻는 말이 팍 대답 튀어나와야 되죠. 옆집 사는 여자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옆집 사는 여자라고 얘기할 때 옆집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여자. 그러면 그거를 빨리 습득하시면 영어는 대박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사는 여자 이게 실용용 문법 D 수업이죠. 그죠? 옆집 사는 여자 그럴 때 우리 한국말은 옆집부터 나오죠. 절대 영어는 잃지 않고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나옵니다. 영어는 내가 하고 싶은 뭐부터 던져야 됩니까? 명사부터 던져야 돼요. 명사부터 던지라는 얘기는 뭐부터 던져야 된다는 얘기다? 주어부터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살든 뭐든 다 쓸데없는 얘기고 여자. 어떤 여자? 옆집에 사는 여자. 여자. 어떤 여자? 영어 공부하는 여자. 여자. 부상되어지는 여자. 여자. 여러분들미가 in red. 빨간 옷을 입은 상태의 여자. 이것이죠. 여자. 뭐한 여자입니까? available. 사용 가능한. 여러분들 지금 상담이 가능한. 이용 가능한 여자. 여러분들미가 여자. 내가 사랑할 여자.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놈의 여자 명상에 던져놓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쫙 여미가 한 5번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독해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쌤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쌤이 그걸 정리하는 것이 문장 본론이고 일단은 어제 수업하니까는 명사의 몇 단계에서 어제 오늘 우리는 공부해봤습니까? 몇 단계? 3단계 명사, 명사구 그다음 뭐요? 명사절. 그러면 지금은 쌤 하는 쇼가 구체적으로 명사가 먼저 나오고 나서 무슨 쇼가 나올 때? 형용사 쇼가 나올 때 몇 가지 경우의 수? 6가지인데 크게는 3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3가지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6가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뭐라 합니까 쌤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나오면 무슨 절을 얘기한다? 형용사절. 그래서 쌤 지금 토탈 몇 개 때립니까? 6개. 고개 번쩍 드시고 여러분 나 묻는 말 대답. 옆집 사는 여자 그러면 쌤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옆집이 먼저 나옵니까? 영어는 무조건 명사 먼저 던져야 됩니까? 명사. 아시죠? 여러분들 미가 여자. 여러분들 이렇게 때려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용 가능한 할 때 뭐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상담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사용 가능한 할 때 여러분들 미가 available이 나오죠. 바로 그러니까 available. 우리는요 available은 명사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토익 많이 나오죠. 후치 수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쌤 뭐 하고 싶어요? to love. 이때 해석하는 대박은 뭐예요? 동사할 명사. 100% 그렇게 하죠. 우리만 그러면 사랑할 여자 해보세요. 쌤 안 쓰다 하겠죠? 해보세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to love. 이것이죠. 그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뭔가요? 여기서 일한다 해보세요. work 시작. work here. 여러분들 여기서 일하는. 그치. 쌤 일하는 하고 싶으면 뭐 때리면 됩니까? 그럼요. 형용사 만들어 보세요. work입니까? working입니까? working. 여기서 일하는 여자 해보세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working here. 됐죠? 네 번째. 여러분요 초대하다 동사는 뭐예요? invite. 초대되어진 여러분이가 at the party 아니면 to the party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티에 초대되어진 여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되어진 하니까 무슨 껍데기 입혀야 됩니까? ing입니까? pp입니까? pp.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invited to the party. 정말 잘죠? 그러면 다섯 번째 올반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항상 색깔 앞에 in 쓰면 뭐뭐새 색깔 옷을 입은 뜻입니다. 올반이 검은색 옷 입은 남자 해보세요. Man in 시작. Man in black. MIB 하는 영화 봤죠? Man in black 압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남자 어떤 남자?
검은 옷 입은 남자, 외계인이 그렇게 이제 검은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윌 스미스 나왔던 영화로 선 기억해요. 그래서 MIB 아시죠? 빨간색 옷 입은 여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the woman 시작. The woman in red. 여러분들 그러면 야 색깔 앞에 있으니까 상태 전치사 인서서 무슨 색깔의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쌤 이런 전치사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술을 보시면 안경 쓴 여자 해보세요. The woman.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 이땐 전치사 다 뭐어요? with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경이 뭐요? glasses 해보세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with the glasses. 이때요 기초복화가 완전 대박 난 거예요. 기초복화할 때 쌤 뭐라 그러게요? 신체 부위에서 뭐를 가진 그러면 전치사 뭐 쓰게? with 쓰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쌤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명사를 일단 경우의 수를 3단계로 외우고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개 외우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독해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쌤이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요 여자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 쌤이요? The woman. 그죠? 신체 부위에서 몸을 가지나면 전치사 뭐 쓴다고 쌤이요? with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The woman 순환서 with 뭐를 가진 여자입니까요? with 순환서 우리가 이러면 종목 웃긴다 그죠? 안 웃기구나. with beard 뭐요? 턱 수염이죠. 그냥 시험 문제 다시. 자 수염 기른 남자 해볼까요? The man 시작. The man with the beard. 신체 부위에 뭐요? with 그죠? 이게 싫으세요? 그러면 이거 쌤 보십시오. The woman 이렇게 쓰면서 with 써볼까요? 해보세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with the double chin 뭐요? 턱접 치는 여자 이렇게 했습니까? With the double chin. 해보세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with the dimples. dimples 뭐요? 보조개. 태어나서 한 번도 보조개가 영어로 뭔지 생각, 이 술 이름이죠. 사실은 그죠? 어쨌든 간에 The woman with the dimples 또 뭐야 그러냐? 선생님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 해볼까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with 그 다음 잘 안 보이시죠? 그럼 바로 이렇게 답죠. freckles 주근깨 아시죠? 연덤이가 기초복 신체 부위에 with 우리만 할 말이 있는데 그럼 주근깨 가진 게 누굽니까요? The woman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도 그죠? 보조개 가진 게 누굽니까? The woman이죠. 여러분들 빨간색 옷 입은 여자 다시 해보세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in red 붉은 악마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빨간색 옷 입은 건 누굽니까? The woman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는 쇼는 무슨 쇼입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쇼? 형용사 쇼 그죠? 그래서 덩어리니까 덩어리 구자 써서 뭐예요? 형용사 구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나서 쌤이 6번째 여러분들 그죠? who 여러분들 옆집 사는 여자를 우리가 아니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The woman who 시작.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모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향한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 근데 아까 쌤이 관계대명사 중에서 뭐하는 것 하는 관계대명사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what. what은 형용사절입니까? 명사절입니까? 명사절. 그래서 관계대명사 중에서 what만 명사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싹 다 뭐예요? 여러분들 부사 앞에 있는 what만 명사절이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충성이죠. 그렇다면 선생님 명사가 없어지면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고 나서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어는 초장 끝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일단은 보세요. 우리 한국말은 여러분들 끝에 나오는 걸 잘 들어야 되죠. 옆집에 사는 여자가 의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자를 잘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옆집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요? 옆집 사는 여자 그럴 때 쌤이 뭐가 많이 나온다 합니까요? 옆집이 먼저 나옵니까? 여자 먼저 던집니까? 여자 먼저 빨리 던져야 돼. 그래서 처음에 놓쳐버리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아시죠? 이런 거는 좀 놓쳐도 뭔지 아셔야 됩니까? 주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The woman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듣기 시험 칠 때 처음에 딱 긴장을 하셔야지.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샤프 뭐미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시죠? 손장난 꼼지락하고 뭐 시계 좀 맞추고 뭐 이렇게 하면 처음에 놓쳐버렸어요. 끝이죠. 그래서요 처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놓쳐버렸어요.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그래도 우리는요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어가 나오면서 찌그러기 싫고 나죠. 뒤에 뭐 나옵니까? 진짜 동사가 나오겠죠. 한 번 더 마음 갖다 두고 기다리시면 돼요. Is a doctor. The woman who lives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그러니까 우리 뒤에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리듬감이 영어 가지고 있는 형용사 쇼입니다. 내가 찌르면 쫙쫙 넣을 수 있도록 염두미가 외워놓도록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쌤하고 여러분들 이제까지 배운 개인기로 여러분들이니까 이제는 독해에다 적용을 시켜보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문장 본문에서요 여러분들 6개를 싹 다 잘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니까 예문을 쉬운 걸 들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독해는 쌤이 뭐가 많이 나온다 그럽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뭐가 같은 것은 다 뭐가 되고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부연 설명하고 싶으니까 뭐도 많이 합니까? 삽입도 하고 강조도 하고 균형도 여러분들 맞추고 근데 이게 바로 독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얍삭꼬리한 룰들이에요. 규칙들이니까 여기다 이제 쌤이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장 보는 수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장 중에서 여러분들 쌤 지금 5번에 왕별 때릴까요? 여러분들 5번 3번 별 치시고 여러분들 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 3번의 별 5번의 별 됐죠? 여러분들 3번의 별 5번의 별 치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로 넘기셔서 9번 12, 13 별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12, 13에는 별 2개씩 주신 다음에 쌤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쌤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늘 요로 하면서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명사를 형용하는 게 쌤 무슨 쇼라 그랬습니까? 형용사 쇼라 그랬는데 긴장 때리고 쌤 볼까요? 독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 쇼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한 개가 나옵니까? 여러 개 나도 상관없습니까? 여러 개 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형용을 꼭 한 개만 할 필요가 있나? 여러 번 형용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잡으세요. 어떤 이게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나오는데 독해하다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야가 야를 수식하고 야가 야를 수식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겨 먹은 것도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 말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형사가 나올 때 야도 야를 수식하고 앞에 나오는 명사 연마도 뭡니까? 앞에 나왔는 명사를 수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처음의 경우인지 두 번째 경우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독해하면서 염두미가 판단해야 되니까 또 힘든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독해를 잘하라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뭐를 자꾸 관로를 때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별쳐준 것 중에서요 염두미가 12, 13을 쌤이 지금 칠판에 쓰겠습니다. 아마 독해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2가지를 쌤이 지금 쓰는 거거든요. 우리반도 노트에다 좀 베껴 적으시고 염두에서 칠판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염두 쌤한테 give me 2 seconds 그죠? 2초를 주시고 그리고 쌤이 막간을 이용해서 염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반이요 잠시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사운드를 반드시 다운받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쌤이 12번, 13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오늘의 무엇을 여러분들 주어 찾기 그리고 주어가 나오는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 쇼가 나온다. 여러분들 그거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1페이지에 있는 3번 여러분 띵까문 거 있죠?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요 너무 필기에 집착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쌤 이거요 우리 3번, 12번, 13번 베껴 쓴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칠판 보시면서 집중해 보십시오. 3번 펴놓으시면서 여러분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어가 나올 때 멈춰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n some 시작. In some occupation 끊어야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주어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못했습니까? 나오지 못했죠.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요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러고요 주어가 나오기 전에 무슨 쇼? 부사쇼. 쌤 요런 거 보니까 내일은요 수식어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형용사 정리를 빨리 급한 마음에 했잖아요. 내일은 무슨 쇼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부사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감오죠? 그래서 쌤이 초장에 2주만 견뎌주십시오라고 신신당부했던 이유가 한 2주 안에 문법이 다 나와요. 공식이 다 나오는데 문제는 많은 문장에 적용을 시켜보자. 그 다음 2주는 여러분들 그래서 딱 4주만 견디면 완성되는 반이 문장 본문 반입니다. 그럼 여러분 잡으세요. 몇몇 직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딱 끊고 여러분들 절대 주어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면요 the 시작 the computer 당연히 주어죠. 그러면 여러분들 몇몇 직업에 있어서 컴퓨터가 여러분들 주어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누굽니까? 그러면요 읽어보세요. has already 시작 has already replaced 여러분들 과거 진까지 뭐 했다는 얘기가요? 여러분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타동사가 나왔으니까 뭘 향해 달립니까? 그러면요 목적어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목적어 the motor 시작 the motor vehicle 여러분요 토익은 참 신기한 거 있죠. 왜냐면
우리는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그냥 car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리딩 파트에서는 car 그럽니까? vehicle 그럽니까? vehicle. 그죠? 그래서 모터 vehicle이 차량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컴퓨터가 뭐를 대신한다? 모든 차량을 대신한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까지는 전면구니가 없는 거랑 똑같고, 수식어구, 여러분들, 인마가 주어, 타동사 뒤에 뭐미가 목적어, 주요 요소가 다 나왔죠. 여러분, 완벽하게 주요 요소가 나오고 나서 또 명사 쓰려면,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하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 명사 쓰려면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뭘 박자? 전치사. 여러분들 나오죠? 그러면 이때 as가 뭐뭐로서의 뜻이 되면서 뭡니까? 그러면 principal conserver이 무슨 뜻입니까? 주요한 전략자로서 해보세요. as a principal 시작. as a principal conserver 뭐의? 여러분들 시간과 노동의 해볼까면요. 여러분들 미가 또 명사 쓰고 싶으니까 전에서 of 씁니다. 해보세요. of time 시작. of time and labor. 여러분들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 3번 잘 보이지도 않게 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 별로 힘든 게 아니에요. 왜요? 주요 요소 읽어보세요. 주요 요소 시작. The computer 해야죠. 여러분들 인썸하면 망합니다. 맞죠? 얘는 주요 요소가 아닌데요. 주요 요소는 셈하고 네 마리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아닙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 the computer 시작. The computer has already replaced the motor vehicle. 여러분 요까지 쌤 물어봅시다. 장문 독해를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조 끊을기. 두 번째 그래서 쌤이 주요 요소와 수식어구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쌤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요? 그죠? 어휘.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 차량이 car입니까? vehicle입니까? vehicle. 뭐뭇을 대신하다 동사 뭐랍니까? place입니까? replace입니까? replace. 자셨죠? 세 번째 쌤 뭐라고요? 근데 행간의 뜻을 읽으면서 인마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거가 문장 보는 눈에 나와 있는 예문이 사실은 모든 시험의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면 참 좋은데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컴퓨터가 몇몇 직업에 있어서 컴퓨터가 자동차를 대신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쌤이 짝지를 쓸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몇몇 직업에 있어서 컴퓨터가 여러분들 자동차의 업무를 대신했다는 얘기는 주제문입니다. 뭐에 대한 주제문입니까? 그러면요. 재테크 근무에 대한 주제문이요. 뭐? 이런 생각입니까? 무슨 재테크? 여러분들 잡으십시오. 몇몇 직업에 있어서 선생님의 그 학생들 중에서도요. 제약회사 중에서 외국 독일계 제약회사의 영업 그 사원으로 연봉 세대요 그런 애들. 그렇습니까? 그런 친구들 보니까 재택근무를 그렇게 많이 하대요. 그래서 보통 보면 몇몇 직업에 있어서 컴퓨터를 딱 켜가 뭐 합니까?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대요. 컴퓨터 키면 굳이 모터 비클 자동차를 켜가지고 얼마나 회사에 가서 영업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죠. 그 증권 염도 표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 말은 몇몇 직업에 있어서 컴퓨터가 뭐를 대신하고 있다? 과거 지금까지 대신하고 있다. 자동차의 역할을 이 말은요. 컴퓨터만 키면 자동차 타고 굳이 직장 갈 필요가 있고 없고 또 어때요요? 여러분들 컴퓨터만 키면 인터넷 뱅킹 하면 되니까 대구은행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역할은 뭘 하는 겁니까? As a principal conserver. 주어미가 주요한 전략자로서 여러분 그러면 굳이 회사 안 가도 되니까 뭐도 아낍니까? 노동력, 레이버, 또요 시간. 그래서 시간과 노동력 해보세요. time 시작. time and labor을 합니까? over입니까? 근데 그래서 시간과 노동력의 여러분가 중요한 전략자 역할로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차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주제문인 겁니다. 쌤이 이 예문이 왜 이쁜지 알겠죠? 보기에는 시답잖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가 주제문으로서 이런 걸 탁 보자마자 쌤이 얘기했던 재테크 근무에 대한 얘기가 팍팍팍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쌤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토익 공부를 하든 토플을 하든 여러분들 공무원 편입을 하든 간에 장문 독해는요 보통 학생들이 이런 시건방진 모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드죠.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안 그래요? 근데 언니가 안 그러고 시험 준비생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트 7이 좋아하는 내용을 싹 다 암기를 적어도 10개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쌤이 키워드를 몇 개만 줘도 5개 딱 주면 아 이거 무슨 내용이지 싶다라고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왜냐면 막 혼자 지어내서 빨리 읽고 나오는 거죠. 자기 상상력대로. 그게 바로 시험에 속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쌤 내용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토익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진짜 빤해요. 그리고 그나마 토플하고 공무원이나 편입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는 범주가 좀 더 넓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쌤 말이 컴퓨터 주고 모터비클 주고 여러분들 쌤이 컨설버 줬어요. 그러면요 쌤하고 금방 독했는 친구는 그나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컴퓨터가 자동차를 대신하고 그러면 시간과 노동을 뭡니까? Principal Conserver. 여러분들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꽤 맞춰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쌤한테 문장 본문에 나오는 예문도 다 외우시면서 일단 구조, 그 다음 어휘, 그 다음 뭐요? 유추하려면 여러분들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장문 독해 시험을 잘 칠 수 있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전명구 이건 뭐라고 쌤이요? 여러분들 부사쇼죠.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나왔죠? 동사 나왔죠? 여러분들 목적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볼까요? 중요한 절약자로서 해보세요. as 시작. as the principal conserver. 여러분들 시간과 노동을 해보세요. of time 시작. of time and labor. 없어도 되죠. 그러면 쌤 말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문장? 3형식. 아마 우리만이 알고 있는 3형식 문장 중에서 가장 세련된 그런 내용 중에 한 개가 아닌가라고 쌤 얘기하고요. 근데 요걸 어떻게 합니까? 외워오라고 집에 가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암기하는 걸 겁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쌤이 지금 뒷페이지 펴서 여러분들 몇 번요? 12번과 13번을 이용해서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해 보는데 거기에 번쩍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주어가 나오면 멈추시면 됩니다. 1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어 시작. The portion. 주어가 나왔습니다. 멈춰야죠. 여러분 주어가 나오면 우리 뭘 향해 달립니까? 동사, 꿈 깹니다. 동사가 막바로 안 나올 때가 많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요 주어 명사 나오고 나서 또 명사 쓰려니까 명사배 형용하는 다시 명사배 전치하는 뭐? 전치사. 여러분 그러면 의미가 전치사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의미가 the portion 시작. The portion of total income. 여러분들 됐죠? 또 우리랑 가볼까요? 그러면요 이거 뭐야? 동사 안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요 전명구가 나오죠. 같이 가볼까요? of 시작. of airlines. 관료 닫았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요 which가 나왔죠. 얼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들 무슨 쇼가 시작됩니까? 형용사 쇼가 시작되면서 which 나오고 나서 come이 정답인지 comes가 정답인지 보시고요. from carrying cargo 여러분요 일 딱 닫고 그 다음에 진짜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요 is인지 are인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세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동사란 것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주어에 따른 동사의 삼일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더 portion,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is입니까? are입니까? is. 여러분들 그래서요. 아까부터 정답은 여러분들 are이 꼬표 is가 정답.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것이죠. 여러분들 is. 여러분들 roughly가 대략이란 부사고 10%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수식어구니까 쌤 갈로 칩니다. 쌤 시킨 거 하세요. 주요 요소 읽어보세요. 주요 요소 시작. The portion is 10%. 여러분 portion이 뭐예요?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돼요. 바로 그러니까 portion.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율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 내가 비율 그릴 때 바로 갖다 봅시다. ration 혹은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비율 그릴 때 바로 그러니까 ratio 그죠? 여러분들 혹은 뭘 합니까? 여러분들 비율 그릴 때 여러분들 rate 등급 이런 것도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쌤 말이 portion이 뭐냐면 보통 보면 비율을 얘기할 때 ration, ratio 혹은 portion 이런 게 다 비율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portion은 우리 기초복과에서 언제 쓸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 한국 식문화는 어때요? 음식 문화는 우리 둘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삼겹살 먹으러 가면 둘이 가면 몇 인분 시키고 시작합니까? 3인분. 그러니까 정말 그죠?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3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3인분이 뭘 합니까? 3 portions. 맞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portion은 한 번 딱 먹는 그 1인분 양도 portion 그럽니다. 몰랐죠? 여러분들 꼭 체크합니다. 그 비율이란 뜻도 되고. 여러분들 근데 알고 보니까 비율이 10%다 해보세요. ration. the portion 시작. The portion is 10%.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요 주절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요 주절을 앞만 쏟아내도 뭐를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쌤이 그 비율이 10%란다. 여러분들 이러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왜요 주절을 다 얘기했는데도 뭐가 없습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에서는 여러분들 수식어구가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죠. 왜요? 찌끄레기니까. 하지만 의미 전달할 때 수식어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쌤이 딱 나와서 비율이 10%입니다. 이러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원래 뻥 쪄서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비율? 여러분들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는 명사가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 뒤에는 수없이 뭐가 많이 나옵니까?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 쇼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진심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비율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총 수입의 비율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시겠죠? 해보세요. The total 시작, of the 시작, of the total income 뭐뭐 의합니까? 여러분들 뭐의 총 수입입니까? 지말순 영학원의 총 수입입니까? 아니죠. 항공회사의 해보세요. of air 시작, of airlines.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명사 나오고 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명사 나오고 나서 전사 플러스 나왔습니까? 명사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뭐가 났습니까요? 전사 쓰고 나서 명사가 또 나왔죠. 맞죠? 그래서 또 뭐가 납니까? which인데 대박. 그러면 요거는 명사 구죠. 요거는 명사를 형용하는 뭐야? 형용사 구. 이마도 뭐야? 형용사 구. 요거는 which가 시작하니까 뭡니까? 형용사 절. 이때 우리가 본드 잡는 방법이 쌤 뭐라 그랬습니까? 위치가 받는 게 뭘까? 라고 얘기하면서 쌤이 대박 치는 문법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쌤 한번 딱 보시면 영어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 명사가 한 개 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바로 기초 토익 할 때 쌤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명사 나오고 나서 전사 플러스 명사 나오고 나서 또다시 뭐가 나왔습니까?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아이고 이 정말 짜증나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which가 뭘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고 보십시오. 올바니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which는 뭐를 수식하는 거라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향한 형용사 show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명사가 1, 2, 3 몇 개가 떴습니까? 3개가 떴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portion of total income of airlines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가 3번을 수식하는지 2번을 수식하는지 1번을 수식하는지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독해 실력인 거예요. 아시죠? 그럼 난 어떡합니까? 요 안에 내용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가 실라 그러죠? 그러면 쌤 요 안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comes from 시작. comes from 혹은 come from carrying cargo. 여러분이 항상 항공회사는 2개 때문에 수익을 냅니다. make a profit 하죠? 내용을 암기해야 되죠? 여러분 대한항공이 돈 버는 이유 2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승객이 뭐요? 그렇지. 여러분들 발음을 갖다서 passengers 그죠? 승객 수송도 하죠. 근데 그 가지고는 돈이 다 안 되죠. 뭘 합니까요? cargo. 여러분들 화물 수송도 하죠. 수송하다 동사 뭐요? carry. 그러니까 수송하는 거 해보세요. carrying 시작. carrying cargo. 다시 해볼까요? passenger 시작. carrying passengers and cargo. 뭐요? 여러분들요. 뒷접사 and 써서 우리가 보통 항공회사는 어떻게 해서 이익을 봅니까? 대한항공 생각하면 승객도 실어 나르고 또 뭐요? 화물도 실어 나르죠. 여러분들 페덱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잡으세요. 그러면 뭐로부터? 여러분들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뭘 합니까? 항공사입니까? 화물 수송으로도 발생되어지는 총 수입입니까? 총 수입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마가 수식하는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에어라인즈입니까? 인컴입니까? 인컴. 이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 혹시 계세요? 명사가 지금 3개가 떴으니까 어떤 명사인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화물 수송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여러분들 제 말은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명사 뒤에는 무슨 쇼가 펼쳐진다? 형용사. 그런데 한 개가 나옵니까? 여러 개 나옵니까?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다. 근데 꼬리 물 수도 있지만 꿈깨라고 안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쌤 많은 경우가 많습니까요? 근데 야가요 발 앞에 있는 에어라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명구 무시하고 2번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 그 앞에 거 3번 명사를 1번이죠. 제 앞에 야를 수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결정권은 누가 가집니까? 내가 가지지. 독자니까. 그래서 독해 실력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미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 해석해 보면 돼. 왜? 우리 한국말을 잘하니까. 잘 보세요. 화물 수송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항공회사입니까? 화물 수송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총 수입입니까? 총 수입. 여러분들 그거 비율이 몇 %입니까? 10%. 그러면 화물 수송이 10%니까 승객 수송이 몇 %입니까? 이게 90%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요 연마가 받는 게 에어라인즈입니까? 인컴입니까? 인컴. 인컴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단수니까 which도 무슨 취급해야 됩니까? 단수. 여러분들 단수니까는 come입니까? comes입니까? comes. 시험 문제 오래 나와요. 못됐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문장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그럼 잘 보세요. 쌤이 직역해 볼게요. 포션 비율.
총 수입의 비율 뭐의 항공회사의 여러분들 선생님 위치 받을 때 여러분들 뒤에 거 딱 보면서 아 이것은 여러분들 발생되어집니다. 뭐로부터 여러분들 화물수송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화물수송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전면구 항공회사 없어도 되죠. 그죠? 총 수입의 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양 몇 퍼센트입니까? roughly 10%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문장은 암기 들어가시면서 쌤님이 왜 우리 반하고 명사 나고 나서 동사 막바로 튀어나오는 포시라분 문장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 한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토할 것 같은 문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쉬운 문장을 보면 어때요? 정말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미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장 보는 눈은 하나같이 이상한 문장만 자꾸 보거든요. 근데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래사장을 계속 이렇게 뛰다 보면 잔디구장에 여러분들 신발 딱 신겨 놓으면 바바바박 뛰어가겠죠. 근데 우리는요 늘 그렇게 멋진 잔디구장을 뛰다 보면 쉬운 문장만 보다 보면 시험 치러 가셔서 조금만 어려운 문장 보면요 손도 못 댑니다. 왜? 쫄거든. 그죠? 그렇습니까? 이런 빡신 걸 자꾸 보시려고 학원에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주요 요소 보고 여러분들 그래서 명사 앞에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 쇼 이거 형용사 구 이거 뭐 형사 절 이만은 발 앞에 있는 명사입니까? 그 앞에 있는 명사였습니까? 그 앞에 있는 명사 판독권은 내가 가집니다. 아시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마도 만만찮아요. 13번 보도록 합니다. 한 개만 또 토하고 집에 가도록 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요 주어가 나오면 멈춥니다. 아시죠? 우리는 주어 누구 여러분요? 읽어보세요. The mass 시작. The mass production 나왔네요. 여러분들 주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대량 생산 아닙니까? 우리는 주어가 나오면 누굴 향해 달려야 됩니까? 동사 달리 준비되셨죠? 해보세요. 여러분들 동사가 막바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들죠? 그러면 전면구 해볼까요? 대량 생산 뭐의 상품의 해보세요. of 시작. of good 제품의. 근데 그러고 나서 나 할 말인데 고개 버쩍 들고 resulting 동사에다 ing 썼죠?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준동사 중에서 고개 버쩍 들시고 근데 요거는 몇 번 해당됩니까? 그러면요 명사 뒤에 나오는 것 중에서 뭐뭐 는 현재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얘가요 결과가 되었답니까? 아니면 결과되어지는입니까? 결과되어지는 몇 번 해당된다? 3번. 또입니까? 그러면요 전면구에 이어서 또다시 resulting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탁 여기가 언제요? in the 1930s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1800s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진짜 동사 누굽니까? 그러면요 그쵸 made 이 예습을 해오시라고. 맞죠? 여러분들 나오고 나서요. 여러분들 목적은 누굽니까? 읽어보세요. person to person 시작. person to person. 여러분들 여러분이 person to person 그 다음에 sales가 나올걸요. 여러분들 그러면 목적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목적 보호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make 동사는 대표적으로 몇 형식 동사로 제가 말씀드립니까? 5형식. 그러니까는 목적은 나오고 나면 뒤에 뭘 합니까? less efficient 뭐예요? 그러면 목적 보. 그리고 레스가 있으니까는 뒤에는 항상 모알이나 레스가 뜨면은 뒤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then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 해석을 한방 때려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조론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보십시오. 아주 멋진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문이 주제문이에요. 우리랑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쌤이 양말 공장을 하는데 대량으로 생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내가 다 신어요? 내가 지냅니까? 그죠? 발이 100만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양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요? 대량 유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량 유통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많은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팔아야 되죠. 그래서 도매업을 하는 게 낫습니까? 소매업을 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도매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판국의 셈이 소매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데 효과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여러분들 그 예문입니다. 보십시오. 근데 쌤이 한 방만 가볼게요. The mass production, 여러분들 대량 생산 뭐에? 제품의 대량 생산은 무슨 결과를 낳는 거? 산업혁명 1800년대에 산업혁명으로부터의 결과에서 이루어진 물건의 대량 생산은 시켰습니다. person to person sales가 뭐예요? 소매상 아닙니까? 소매상을 뭐 하도록 덜 효율적으로 시켰습니다. 뭐라도 왜요? 근데 대량 유통 왜죠? 해보세요. mass 시작. mass distribution. 여러분들께서 대량 생산은 뭘로 이어지는 결과를 나타내 줍니까? 지금요. 대량 유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문장의 주요 요소는 뭐냐면요. 주어, 그다음 동사, 목적어, 그다음 뭐요? 목적보 몇 형식? 5형식. 눈치채셨지만 우리반 여쌤이 초장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꼴랑 몇 번째 날입니까요? 세 번째 날이에요. 근데 세 번째 날을 하면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요, 2문장을 냈다, 10문장을 냈다가 문제가 아니고 쌤이 했는 문장을 완벽하게 하나도 모르는 거 없도록 소화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면 나중 가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이 빨리 읽습니다. 근데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쌤 지금 할 때 열심히 언니가 문장 분석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내일은요, 쌤이 이제는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워밍업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보십시다. 1, 2, 3을 쌤이 예습을 해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15하고 쌤이 16하고 여러분들 미가 17하고 이렇게 예습을 해오십시오. 아시죠? 근데 이게 무슨 쇼미가요? 형용사 쇼예요. 우리 오늘 수업했는 거. 그래서 연마랑 여러분들 미가 예습을 일단 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내일은 문장 구조를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은근히 쌤하고 무슨 쇼가 끝났습니까? 명사 쇼가 끝나고, 은근히 무슨 쇼가 끝납니까? 형사 쇼가 끝나가고 있죠. 한 개만 더 하면 됩니까? 부사 쇼만 더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문 전쟁이에요. 아시죠? 근데 쌤 그렇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토익 문장 보는 눈을 벌써부터 하고 싶죠? 아직 견디십시오. 아시죠? 그래서 조금 더 견디세요. 아직 안 하고 기다리십시오. 쌤이 주말 숙제 낼 겁니다. 아직은 우리 문장 보는 눈 주황색 책만 해도 우리는 떡을 치기 때문에 잠복 타면서 열심히 암기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아시죠? 여러분들 인사하도록 합니다. Have a good day. 수고하셨습니다.